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저희 채널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 지금 폴리곤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네요. 오늘은 폴리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그 특징이죠. 왜 폴리곤을 두고 소액 결제 천국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 핵심 이유 바로 가스비,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가스비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자료만 훑는 게 아니라 그 원리부터 실제 사례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자는 거죠.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하는데 수수료가 고작 몇 원에서 몇십 원 수준이라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생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폴리곤은 유독 이렇게 작고 빈번한 거래에 강점을 보이는 걸까요? 역시 핵심은 가스비에 있겠죠. 그렇죠. 가스비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스비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내는 일종의 사용료 같은 거잖아요. 거래를 처리하고 검증해주는 그 검증자들한테 보상으로 주는 돈이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통행료 같은 거죠. 그런데 폴리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가스비가 와, 정말 놀랄 만큼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더리움 생태계랑 호환이 되니까 개발자든 사용자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그 호환성이 정말 큰 장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는데 블록체인 수수료가 막 5,000원이 나온다. 이러면 아무도 안 쓰겠죠. 당연히. 그건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니까요. 근데 폴리곤에서는 이게 정말 몇 원, 네트워크가 좀 붐벼도 기껏해야 몇십 원 수준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을, 그것도 자주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결제 환경에는 뭐랄까,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폴리곤이 그 이더리움 호환성이라는 큰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겠지만 핵심 원리만 간단히 짚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합의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더리움이 과거에 썼던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랑 전기를 소모하는 작업 증명, POW 방식 대신에요. 폴리곤은 초기부터 지분 증명, 그러니까 POS 방식을 썼어요. 아, POS 방식이요? 네, 이건 검증자들이 자기 코인, 매틱을 네트워크에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거래 검증 권한을 얻는 방식이라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효율성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폴리곤의 역할 자체에 있습니다. 폴리곤은 원래 이더리움 메인넷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 또는 레이어 2로서 기능하잖아요. 네, 레이어 2 솔루션. 비유하자면 꽉 막힌 이더리움이라는 본선 고속도로 옆에 새로 뚫린 우회 국도 혹은 아예 그 위로 얹은 2층 도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거래들을 이 폴리곤 위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만 간추려서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은 폴리곤에서 하고 보고만 이더리움에 하는 식이군요. 네, 그렇죠. 이러니 이더리움의 높은 보안성은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도 속도랑 비용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수료가 싸다는 사실뿐 아니라 거래가 비교적 빠르게 확정된다는 점이에요. 결제에서는 속도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빨리 처리되어야 하죠. 네, 이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확정 속도,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서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그 쓸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폴리곤이 소액 결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싸고 빠르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그럼 실제 수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실제 데이터가 중요하죠. 폴리곤의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그 폴리곤 POS 있잖아요. 이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 거래 수수료가 미화 달러 기준으로 보통 1센트 미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몇 원에서 10원 단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네, 1센트 미만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물론 변동은 있지만 꾸준히 관찰되는 그 일별 평균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최근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형태인 폴리곤 GK EVM 같은 솔루션인데요. 그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하고 보안성을 더 높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GK EVM에서는 수수료가 훨씬 더 낮아질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GK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죠. 실제로 2025년 6월 28일 같은 날에는 하루 평균 수수료가 무려 0.004달러 수준까지 내려간 기록도 포착될 정도였어요. 우리 돈으로 1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잖아요. 0.004달러면 정말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네, 물론 이건 특정 날짜의 기록이고 또 GK EVM은 아직 4S만큼 보편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0.004달러란 수치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다만 여기서 사용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블록체인 수수료는 이게 고정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변동성이 있죠. 네, 마치 도로 교통처럼 네트워크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수수료가 평소보다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폴리곤의 네이티브 토큰인 매틱 가격이나 전체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항상 최저가를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통찰은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폴리곤의 수수료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내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가끔 네트워크 이슈로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 부담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감내 가능한 수준. 바로 이 지점이 폴리곤 위에서 실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들이 큰 저항감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현실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론상 가능하다를 넘어서 실제로 쓸만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죠. 그렇군요.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네요. 자, 이렇게 저렴한 수수료 덕분에 실제로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서는 정말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꽤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트렌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최근 보도를 보니까 2025년에 들어서 폴리곤 네트워크 상에서 소액의 USDC, 그러니까 1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 간에 주고받는 전송량이 연초 대비 무려 14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와, 141%면 엄청난 증가세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급증세 뒤에는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부 다른 경쟁 블록체인들의 시수료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폴리곤으로 소액 전송 수요가 몰렸다는 해석입니다. 아, 다른 곳이 비싸져서 폴리곤으로 왔다. 네, 그런 거죠. 단순히 폴리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곳의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늘었다는 걸 넘어서 사용자들이 정말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체인을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 같아요. 네트워크 간 경쟁에서 수수료 민감도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네요. 사용자들이 현명하게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더 상징적인데요. 바로 그 글로벌 핀테크 대기업 스트라이프의 행보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결제 솔루션으로 정말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근데 이 스트라이프가 이미 2022년부터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의 USDC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 기워커들한테 수익금을 지급하는 페이아웃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 소식은 당시에도 꽤 화제가 됐었죠. 스트라이프 같은 정말 거대 기업이 왜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폴리곤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된 장점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압도적으로 낮은 수수료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을 그것도 자주 보내야 하는 페이아웃 서비스 특성상 건당 수수료는 정말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거든요. 아,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요. 네, 폴리곤은 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죠. 둘째는 빠른 처리 속도입니다.
지급이 막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속도도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는 개발 편의성, 즉 이더리움과의 호환성 EVM입니다.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개발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폴리곤 위에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습니다. 아, 개발자 입장에서도 편했군요. 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이게 일석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2025년에도 스트라이프가 폴리곤을 활용한 결제 및 지급 경험을 더욱 개선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오, 계속 발전하고 있군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의미는 폴리곤의 낮은 수수료라는 이 기술적 특징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실험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채택되고 수많은 일반 사용자들의 금융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론이 현실에서 그 가치를 입증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폴리곤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폴리곤의 저렴한 수수료를 좀 더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나리오 몇 가지를 통해서 숫자로 감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구체적인 예시가 이해에 도움이 되죠. 첫 번째 시나리오. 매달 한 7,000원 정도 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료를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트워크가 평소처럼 일반적인 상태라면 이때 발생하는 가스비는 아마 우리 돈으로 몇십 원 수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수십 원 정도면 정말 부담 없겠네요. 그렇죠. 물론 변동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하지만 7,000원 결제하는데 수수료가 몇십 원이라면 정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시나리오. 친구랑 저녁 식사를 하고 각자 22,000원씩 더치페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폴리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지갑 앱을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지갑 앱으로요? 네. 친구의 지갑 주소로 22,000원 상당의 USDC를 보내는데 이때도 역시 매우 적은 수수료만 지불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이 완료될 겁니다. 기존 간편 송금 서비스랑 거의 유사한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경험이 가능한 거죠. 네, P2P 송금에도 아주 유용하겠네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아까 언급된 스트라이프 사례와 연결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나 웹툰 플랫폼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은 매달 수백,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들한테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산 업무가 만만치 않죠. 이때 폴리곤 기반 USDC를 활용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건당 수수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이 대량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수수료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소액을 쉽게 보낼 수 있으니 글로벌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위한 효율적인 지급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시나리오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폴리곤이 사용자든 기업이든 관계없이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비용 절감 효과. 네, 특히 거래 건당 금액은 작지만 거래 횟수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 예를 들면 소액 결제, P2P 소액 송금, 마이크로 트랜잭션 기반 서비스, 대규모 페이아웃 등에서는 이 절감 효과가 누적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폴리곤이 단순한 기술 데모를 넘어서 실제 세상에서 구체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 정말 강력한 장점이네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폴리곤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막 사용해 보려고 하시거나 아직은 좀 낯선 분들을 위해 저희가 꼭 알아두면 좋을 실용적인 사용 팁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네, 팁은 언제나 환영이죠. 첫째, 토큰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폴리곤 네트워크에는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데 특히 USDC의 경우 원래 폴리곤에서 직접 발행된 네이티브 USDC와 이더리움 같은 다른 체인에서 브릿지를 통해 건너온 USDC.E 또는 다른 심볼일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네이티브 USDC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정성이나 호환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아, 네이티브 USDC와 USDC.E 구분 중요하죠. 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우니까 거래나 사용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둘째, 다른 체인에서 폴리곤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옮겨올 때는 가급적 공식적인 전송 프로토콜인 CCTP,
크로스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P요? 네. 기존의 그 락앤민트 방식 브릿지는 원본 자산을 잠그고 대상 체인에서 랩핑된 버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라 브릿지 자체의 보안 위험이나 유동성 파편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면 CCTP는 보내는 쪽에서 코인을 아예 소각, burn 하고 받는 쪽에서 새로 발행하는 mint 하는 방식이라 1:1 가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정 브릿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서클사, 그러니까 USDC 발행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죠. 네, 확실히 더 안전한 방식이겠네요. 셋째,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네트워크가 덜 붐비는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치 출퇴근 시간 도로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사용량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는 가스비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원리죠. 네. 급한 거래가 아니라면 폴리곤 스캔 같은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시간대별 평균 가스비 차트 같은 걸 참고해서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넷째, 개인 지갑,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같은 데서 직접 거래를 보낼 때 가스 설정을 임의로 너무 낮추지 마세요. 특히 초심자분들이 수수료 아끼겠다고 권장 가스비보다 훨씬 낮은 값을 입력하면 거래가 네트워크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속 대기 상태에 있거나 아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래 실패하면 골치 아프죠. 맞아요. 대부분의 지갑에서 제공하는 기본값 또는 빠름 같은 권장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그냥 건당값 쓰는 게 제일 속 편하죠. 다섯째, 특히 처음 이용하는 서비스나 처음 보내는 주소로 큰 금액을 전송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먼저 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1 미만의 소액이라도 먼저 보내서 해당 주소로 제대로 전송되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 수수료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한번 완료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네, 이건 정말 필수죠. 소액 테스트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실용적이고 중요한 팁들입니다. 각 팁들이 왜 중요한지 안전과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토큰 종류 확인이나 다섯 번째 소액 테스트는 자산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토큰을 받거나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슈에 휘말리면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실수의 대가가 클 수 있거든요. 정말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CCTP 사용 권장은 자산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관한 부분이고, 세 번째, 혼잡 시간 피하기나 네 번째, 가스 기본값 사용은 거래의 효율성과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거래가 처리되지 않아 답답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죠. 결국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폴리곤의 장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누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편리함 속에는 항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폴리곤 스테이블 코인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나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리스크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흔한 오해. 폴리곤 수수료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지 영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셨듯이 수수료는 네트워크 혼잡도, 매틱 토큰의 가격 변동, 달러 환율, 심지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디앱의 구조 등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계속 변동합니다. 항상 몇 원일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렴하다와 공짜다는 분명 다르죠. 두 번째, 네트워크 선택 실수의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내 개인 폴리곤 지갑으로 USDC를 출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출금 화면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하는데 반드시 폴리곤 매틱 네트워크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이더리움 ERC20나 트론 TRC20 같은 다른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출금해버리면 그 자산은 영영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금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소와 네트워크, 이 두 가지는 정말 2번, 3번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자산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팁에서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브릿지된 토큰의 혼동 문제입니다. 네이티브 USDC와 이더리움에서 건너온 USDC.2는 이름만 비슷할 뿐 폴리건 블록체인상에서는 엄연히 다른 컨트랙트 주소를 가진 별개의 토큰 자산입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다른 토큰이죠. 문제는 어떤 디파이 서비스나 NFT 마켓플레이스 혹은 결제 시스템에서는 네이티브 USDC만 지원하고 다른 곳에서는 USDC2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용하려는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버전의 토큰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보유한 토큰이 그게 맞는지 반드시 심볼과 컨트랙트 주소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토큰을 보내면 역시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디파이 이용할 때는 컨트랙트 주소 확인이 필수죠. 맞아요. 네,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해질수록 사용자의 기본적인 주의와 책임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소중한 자산이 직접 오고 가는 영역에서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혹시 모르게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폴리곤이 제공하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라는 강력한 혜택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방금 짚어주신 이런 기본적인 리스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폴리곤의 저렴한 가스비가 왜 소액결제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부터 실제 현상, 활용 팁과 주의점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폴리곤의 구조적인 저비용과 빠른 처리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소액 결제, 개인 간 송금, 글로벌 페이아웃 등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을 현실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폴리곤은 다가오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단순한 경쟁 네트워크 중 하나가 아니라 특히 소액 실사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 허브로서 그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폴리곤의 매력, 특히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의 강점을 아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의 폴리곤 시리즈 3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시간에는요, 폴리곤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모인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디파이, NFT 같은 다른 영역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순환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들을 중심으로 더 흥미로운 탐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기대되네요. 디파이와 NFT 영역에서의 활용이라. 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위한 깊이 있는 가이드,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